안녕하세요. 보험TV 알만한 남자의 강동화 팀장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내용은 수술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수술비 특약이라는 내용보다는 그 보험에서 이야기하는 조금 더 포괄적인 수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오늘 방송을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하게 되는 케이스를 한번 생각을 좀 해볼게요. 우리가 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병원에서 검사를 진행을 하든지 뭐 이런 이유들로 혹은 뭐 다쳤든지 뭐 이런 이유들로 해서 의사 선생님이 이제 이거는 수술하셔야 되겠네요 하면 어이구 이거 수술해야 됩니까? 뭐 어떻게 뭐 잘 해주세요. 뭐 하여튼 뭐 그렇게 될 거고 뭐 수술 날짜 잡고 뭐 수술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 듣고 뭐 이렇게 진행이 되죠 보통은. 분명히 병원에서는 이거 수술했는데 보험에서는 수술비가 안 나와요. 혹은 반대로 이거 수술인지도 몰랐는데 이거 보험에서 수술비가 나오던데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이런 식으로 서로 병원의 입장과 보험의 입장이 달라지는지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자세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 뭐 수술이라고 얘기하면 보통은 병에 걸렸거나 다쳤거나 해서 그 자리를 칼로 찢어내고 꿰매고 다시 봉합하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수술이라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죠? 우선 수술이라는 거는 보험에서는 아주 명확하게 약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명시가 되어 있는지 일단 뒤에 한번 보시면 수술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가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의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굉장히 글도 길고 그죠? 오, 글 엄청 길어요. 자, 이렇게 엄청 긴 내용을 일반 고객분들이 머릿속에 다 넣고 와, 이건 수술이니까 이건 수술의 정의에 맞고 안 맞고 얘기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어떻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는 게 맞느냐 하시면 여러분들은 오늘 제 방송을 보시고 딱 몇 가지 두 가지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자, 수술이 아닌 예시를 기억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역시 수술에 해당하지 않는 내용도 약관에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의 수술에서 아래의 정한 사항은 제외합니다. 1. 흡인,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2. 천자,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 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3. 신경차 단술. 4. 미용 성형 목적의 수술. 5. 피임 목적의 수술. 피임 및 불임수로 가임 목적의 수술.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 생검, 복강경, 검사 등. 7.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흡인, 천자, 주사기로 빨아내는 거예요. 흡인과 천자의 경우는 우리가 뭐 의사가 의료기구를 통해서 시술을 한 건 맞지만 보험에서는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 임신 출산 관련해서 그죠? 임신 출산 관련해서는 보장하지 않는다. 수술이라고 인정하지 않는다. 제왕적이 마찬가지고 보장하지 않습니다. 근데 뭐 모든 수술비 특약에서 지급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지급하는 특약도 따로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회사의 약관, 각 회사별 약관, 특약별 약관을 참조하셔서 설계사와 같이 이야기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또 많이 문제가 됐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미용 목적의 수술. 미용 목적의 수술이 뭐가 있죠? 쌍꺼풀 수술 제일 많이 하시죠, 그죠? 뭐 아니면 이번에 제가 새로 코를 하나 했어요. 좀 잘생겨진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미용 목적의 수술인 경우는 당연히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은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 생검이나 복강경 검사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예를 든다면 뭐 조직 검사를 하기 위해서 조직을 일부 떼내는 경우, 이런 경우가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됩니다. 이런 경우는 뭐 수술일 수는 있겠지만
보험에서 청구 가능한 수술은 아닌 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기타 수술로 인정하지 않는 시술,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챙겨야 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게 뭐였냐면, 수술이 어떤 게 수술이다 라는 걸 기억하시는 방법이 있지만 사실 어렵기 때문에 수술의 정의를 외우시는 것보다는 경우에 따라서 수술이 아닌 것을 외우시는 게 조금 더 편하다. 당연히 임신 출산 빠질 거고, 그죠? 그 다음에 미용 목적 빠질 거고, 그 외에 주사기로 빨아내는 거 안 되는구나. 그 다음에 신경 성형술, 신경 차단술 빠질 거고, 그런 내용들만 기억을 해주시면 거의 크게 무리가 없으실 겁니다. 실질적으로 제일 큰 꿀팁이 이 두 번째 내용입니다. 이 두 번째 내용은 바로 알만한 사람에게 물어본다 라는 게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사실 재미있는 내용이긴 한데 우리가 왜 보통 뭐 주변에 뭐 의사, 뭐 변호사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뭐 아플 때 그분들한테 뭐 여쭤보기도 좋고, 혹은 뭐 법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죠? 그럼 뭐 이렇게 전문직에 계신 분들이 아니라도 각 분야별로 우리가 흔히 뭐 아는 분이 한 분씩 계시면 굉장히 우리가 도움을 많이 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죠? 뭐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뭐 핸드폰을 하나 사겠다. 이번에 새로 나온 폰이 있는데 요금제도 뭐 종류가 많고 어려워요, 그죠? 그런 경우에도 주변에 뭐 가까운 친척일 수도 있고, 혹은 뭐 친구나 주변에 아시는 분이 있으면 나 이번에 핸드폰 하나 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생각보다 우리가 몰랐던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죠? 보험은 오히려 더 심하다고 보셔야 돼요. 보험은 워낙 예전부터 긴 시간 동안 판매가 돼 왔고, 시기별로 특약이 다 다를 뿐더러 핸드폰처럼 기기만 바꾼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예전에 10년 전, 20년 전 상품을 가지고 보상을 받아야 되는 일들도 생기기 때문에 반드시 모를 때는 알만한 사람에게 물어보시는 게 훨씬 더 편하고 좋으실 수 있습니다. 뭐 사실 저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연락이 오죠. 고객분들이 제 고객 아니신 분들까지도 제 블로그 글이나 방송이나 보시고 연락을 주셔서 나 언제 이거 가입했는데 이거 보험사에서 뭐 어떤 서류 달라는데 줘야 되는 게 맞나요? 부터 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수술이 맞는지, 제가 얼마 받을 수 있는지, 그런 것들 많이 물어보시는데, 뭐 사실 제가 제 고객이니까 알려드립니다가 아니고, 뭐 제가 아는 선에서는 다 알려드리니까, 그 다음에 어려울 때 힘들 때 정말 도움이 많이 됐어요 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이제 사실 제 입장에서도 설계사로서 가장 큰 보람된 일이 아닌가 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 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본 내용은 모집 종사자 개인의 의견이며 계약 체결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귀속됩니다.